자, 선왕사 시즌3 자 주요 지문 OX 두 번째 피드백 들어가겠습니다. 9번 자 과전법에서 사전은 처음에는 경기 지방에 한정하여 지급하였다. 자 맞죠? 자 또한 하급관리나 군인의 유가족에게는 구분전을 유품이하의 하급관리 자제로 아직 관직에 오르지 못한 사람에게는 한인전을 지급했다. 자 앞은 맞지만 뒤가 틀렸죠? 자 어디가 틀렸습니까? 그러면 여기 자 구분전 그 다음에 자 이 한인전 이거는 고려 전시가잖아요. 그러면 이걸 바르게 고치면 뭐예요? 자 과전에서 원래는 자 과전법은 자 일대 제한했다. 즉 자 죽으면 세습할 수 없지만 자 관리가 공직 중에 죽었을 때 세습할 수 있는 토지가 두 개가 있었잖아요. 자 부인이 제가하지 않으면 수신전 그 다음에 아이가 어리면 휴량전 이 토지는 자 유가족에 줬던 토지였고 그리고 이건 또한 뭐예요? 다시 한번 일대 한에서 요 수신전 휴량전은 세습이 가능했다. 그거 꼭 기억하시고요. 일단 과전법의 과전 자체는 세습이 불가능합니다. 요거는 본인에게 즉 일대 제한 그리고 자 유가족에 줬던 수신전 휴량전은 일대 한에서 즉 한 번은 세습을 허용했다. 그거 꼭 기억하십시오. 그러면서 전시가와 가전법 다시 한번 꼭 자 이 강의 듣고 확인해 주십시오. 자 두 번째 자 10번이죠. 자 조선왕조의 의궤는 조선 건국 당시 태조 때부터 만들어졌으나 현재 조선 초기의 의궤는 전해지지 않는다. 이유는 임진왜란때 붙었기 때문이죠. 자 현재 전해지는 가장 오래된 의궤는 1601년 자 어느 의인왕후의 장례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편찬했던 의인왕후 산능도감 의궤와 의인왕후 빈전 혼전 도감 의궤다. 여러분 사실 뭐 의인왕후 산능도감 의궤, 의인왕후 빈전 혼전 도감 의궤 모르셔야 돼요. 중요한 건 조선왕조 의궤는 유네스코 세계 기록 문화유산이고 조선 태조 때부터 만들었고 그리고 임진왜란 때 불탔고 현재 남아있는 것은 임진왜란 이후 17세기 초부터 남아있다는 거 그것만 확실하게 잡아주셔야 됩니다. 자 11번 자, 한백겸은 동국 지리지를 서술했고 우리나라 역사 지리를 치밀하게 고증했다. 맞죠? OX 오고요. 한백겸은 광해군 때 자 북인으로서 특히 광해군에게 대동법을 확대된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잖아요. 물론 김육도 대동법 확대 실시했지만 김육은 효종 때 대동법 확대를 강조했던 사람이고 광해군 때는 자 한백겸이 대동법을 좀 더 확대된다는 얘기 했었고요. 그 다음에 우리 역사상 최초로 역사 지리서를 씁니다. 이게 바로 동국지리지입니다. 자 그거 인문지리서냐 역사지리서냐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. 자 12번 조선 후기 남북국 시대를 언급한 책으로는 동사해강 대동지지 등이 다수의 책이 있었다. 자 어쨌든 자 OX 자 수업에서 얘기했었죠. 자 X입니다. 동사해강은 발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남북국 시대로는 언급하지 않죠. 다시 한번 또 얘기해 주세요. 우리 역사상 남북국 시대로는 처음 얘기했던 책은 유득공의 발해고였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많은 실학자들의 책들이 남북국 시대를 얘기하는데 특히 그 중에 자 우리가 이 지도 그렸던 대동여지도 그렸던 김종호가 대동여지도 만들고 나서 인문지리서를 쓰죠. 그 인문지리서가 대동지지인데 대동지지에도 뭐라고 써있다? 남북국이라는 시대가 써있다는 것도 놓치지 마십시오. 동사해강은 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책이라는 것도 확인하시고요. 자 13번 1876년 체결된 조일수호 조교 이게 바로 뭐였어요? 조일수호 조교는 자 강화도 조약을 얘기하는 거죠. 일본인 거주지역 안에서 치해법권을 인정하는 내용과 자 인천과 부산에 일본 공간을 설치한다는 내용이 자 포함되어 있다. 되게 중요한 지문이죠. 자 OX 하나 둘 셋 X입니다. 어디가 틀렸어요? 인천 부산에 공간 설치 X죠. 자 일단은 강화도 조약에서 3개 항구를 열게 되죠. 부산, 원산, 인천을 열게 되는데 자 그러면서 자 이제 서울에만 일본 공간이 있고 그러면 나머지 지금 인천, 부산 자 또한 원산 이런 데는 공간이 설치되지 않습니다. 그거를 놓치시면 안 돼요. 그리고 또한 강화도 조약 내용을 확실하게 또 확인해 주십시오. 자 14번 자 1902년 간도관리사 이범유는 자 토문강이 송화강 상류 또는 송화강 지류 우리의 물줄기이다. 그래서 결국 간도가 우리 영토이다 이 얘기를 했었잖아요. 그래서 OX
오라는 거, 자, 오라는 거 강조했고요. 간도와 관계되어서 자, 고종이 어떠한 정치에 폈는지도 확실하게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. 그리고 여러분 간도와 함께 또 항상 파트너가 뭐예요? 독도죠. 간도냐 독도냐 기억하시면서 바로 15번 지문이 바로 그거와 연장선이죠. 대한제국 정부는 즉 고종이 조선 왕조에서 나중에 대한제국이라고 이름을 바꾸잖아요. 그래서 이때 군청은 태화동에 두고 울릉 전도와 죽도 석도를 관할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칙령을 발표했다. 자, OX 5고요. 이게 바로 대한제국 칙령 제 몇 호였어요? 41호입니다. 41호. 되게 중요하죠. 울릉도를 자 군으로 승격시키고 그 안에 독도를 포함했던 이 내용도 엄청 중요하고요. 그리고 또한 고종은 대한제국 때 그러면서 자 울릉도와 독도에 사람들이 가서 살 수 있는 이주 정책을 폈다는 것도 자 기억해 주십시오. 그래서 14번의 간도, 15번의 독도. 여러분 다시 한번 요거 강의 듣고 다시 한번 얼른 빠르게 간도, 독도에 대한 여러분 자 내용들을 다시 한번 파악하셔야 됩니다. 자 16번. 자 안중근은 자 일단 자 연해주에서 활동했었습니다. 연해주 노룡에서 항일 활동했고 그리고 또한 만주 하얼빈에 자 초대통감 이토 히로부미가 온다는 정보를 듣고 자 1909년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하죠. 자 OX 옵니다. 안중근 의사. 그러면서 또 우리가 나머지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독립군들 활동들 확실하게 잡아두셔야 되죠. 자 17번. 자 현대사 문제였습니다. 얄타에 담은 미국, 영국, 소련의 수뇌부들이 즉 최고의 대표들이 맺은 비밀조약으로 소련의 대일전 참가를 결정하고 독일에 대한 분할 점령 등 전후 즉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후 처리 문제를 논의한 회담으로 당시 루즈벨트가 훅 던지게 했었죠. 자 조선에 대해서 20년에서 30년 정도의 신탁 통치를 제안했고요. 자 그래서 신탁 통치를 한 20년에서 30년이면 조선은 충분히 될 수 있을 거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자 이때는 신탁 통치가 결정되진 않죠. 신탁 통치가 결정된 것은 모스크바 3상회담이었습니다. 자 OX 자 5죠.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고요. 자 이어서 이제 마지막 자 제가 오늘 나갔던 바로 이 피드백 자 복습 자료에 가로놓기가 있었었죠. 자 핵심적인 거 함께 가로놓기로 자 마무리하겠습니다. 잠깐 쉬었다가 여러분 만나기로 해요.